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건 조금 여담인데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며칠 전에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국 후베이 지역하고 후베이 이웨이 지역을 구분했죠. 저도 2월 26일자 분석에서 후베이 이웨이 지역의 사망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분석을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3월 4일자 데이터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코노미스트가 제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뺏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궁금했던 거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베이 지역과 후베이 이외 지역을 구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제가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쓴다고 해서 제 분석 결과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분석 결과도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편향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대구에 편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 집단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전 국민에 일반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제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점 꼭 명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도 데이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늘 머릿속에 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제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코노미스트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월 26일자 이란의 사망률은 12%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지금 이제 줄어든 상태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하듯이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찌 보면 사망률이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놓고 보면 이탈리아도 갑자기 확진자 수가 많아져서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졌잖아요, 그죠? 이탈리아도 사망률이 앞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미국의 사망률도 꽤 높아요. 미국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사망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를 늘리지는 않겠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데이터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확진자 수하고 사망률하고 비교하면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통계 방법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프로프점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카이제거 검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범주형 데이터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범주형과 연속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률, 이런 것들은 연속형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연속형적인 데이터보다 범주형 데이터는 많은 정보가 손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 결과도 그만큼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연속형 데이터가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연속형으로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이제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분석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서 사망률이 변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생존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존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분석 결과는 데이터 스누핑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누핑 효과라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괴롭혀서 막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미 있는 게 나오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의미 있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스누핑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연구자들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연구를 해보다가 의미가 없네? 그럼 논문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다 연구를 막 하다가 데이터 분석을 막 하다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논문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 발표 결과도 그렇게 100% 신뢰할 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해서 재현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고 분석 결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분석 결과입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붉게 되어 있는 것이 여성이고요. 이게 남성입니다.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더 높아요. 대략 한 2배 정도 더 커 보이네요. 누적된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는 사망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자꾸 죽는다, 사망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삶과 죽음을 이렇게 경시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결코 죽음을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한 건데요. 나이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67세를 기준으로 67세를 초과하면 1로 코딩을 했고요. 67세 이하는 0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크다. 한 대략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데이터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Y축의 값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돼요. 얼핏 보면 요 차이하고 요 차이하고 별로 큰 차이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고요. 요 수치로 보면은 요건 0.09 그러니까 요게 0.1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가 0.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린다고 한다면 요 안에서 이렇게 돌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요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요 나이에 의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Y축의 값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은 이 차이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요거는 나이만 따로 분석한 거고요. 요건 성별만 따로 분석한 거고요. 요건 나이만 따로 분석한 건데 성별과 나이를 합쳐서 같이 고려해서 분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일 위험한 거는 메일, 남자이면서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67세를 초과하시는 분들의 누적 사망 이벤트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위험한 거는 female, 여성이면서 나이가 많은 거죠. 나이가 많은 게 굉장히 효과가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남자이면서 나이가 어린 이런 쪽의 사망률. 그 다음에 가장 사망률이 적은 거는 여자이면서 젊은 경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범주화 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이지 커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67세고 너는 68세고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요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게 범주화 되면서 정보가 단절되기 때문에 67세와 68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이게 이제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범주형 데이터로 처리할 때 가진 한계입니다. 이런 점들 여러분 유념하면서 보셔야 돼요.
꼭 나는 67세 이하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이 나이도 연속형으로 취급을 했을 때의 위험률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2.126배 더 위험하고요. 나이는 더 작게 보이죠. 아까 나이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위험률이 1.092배 더 커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살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10살, 20살 되면은 저기 그 성별에 의한 것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95% 신뢰 구간을 나타낸 거고요. 성별에 의한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0.05보다 작죠. 아슬아슬하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 어떤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어떤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그 데이터의 특성에 잘 맞는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 분석 방법, 특히 이제 콕스 비례위험 모형으로 써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죠. 근데 이것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여기에는 기저질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저질환까지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 기저질환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성별이 뭐 큰 의미가 없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성별과 나이만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지 다른 데이터까지 같이 고려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유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383명의 데이터 중에 성별과 나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417명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임의로 선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중에는 417명만 성별과 나이가 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초반에는 성별, 나이, 뭐 우한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2월 18일 이후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걸 다 이렇게 잘 명시해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데이터가 매우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해서 그렇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7,383명의 데이터, 이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고요. 그 중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원하는 칼럼만 선택을 합니다. 요 라이브러리를 실행시켜줘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측치인데요.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만 골랐습니다. 확진 날짜가 빠진 데이터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성별이 빠진 데이터 또는 생년월일이 빠진 데이터는 다 뺐고요. 여기 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계산은 한국식 나이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사망한 날짜인데요. 사망한 날짜가 결측치이면 사망한 날짜가 안 적혀 있으면 살아있는 걸로 봤고요. 사망한 날짜가 적혀 있으면 죽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원한 기록이 없는 이게 결측치가 있으면 아직도 입원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측치가 아니면 이 얘기는 이제 태어난 날짜가 있으면 결국 태어난 날짜에서 확진받은 날짜를 빼야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확진 날짜보다 사망한 날짜가 이전 날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죽어서 검사를 했더니 오늘 확진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퇴원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늘 날짜에서 확진 날짜를 빼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요걸 안 했네. 네. 데이터 전처리하고 보면은 32명, 385명 중에 32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플란 마이어 분석부터 먼저 할게요. 요 관찰 기간, 뭐 퇴원했으면 퇴원한 날부터 확진받은 날짜까지의 기간, 혹은 아직 퇴원을 안 했으면 오늘 날짜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한 거죠. 요거를 이제 공변량으로 통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이널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을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픽화하면은 이게 이제 생존 확률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존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점점 감소하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모양이 그려지네요. 여자보다 남자의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적 사망률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요 정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 수치가 많이 잘랐기 때문에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통계의 함정도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랭크 테스트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P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죠. 변형된 로그 랭크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 값을 더했을 때 3.84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단순한 수치만 한번 볼게요. 총 사례수가 209명, 여자는 209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사망을 했네요. 그러면 4.78% 나오고요. 남자는 10.58%, 그러면 단순 사망률의 비율로 보면은 이렇게 2.21배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수치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프로프점 테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사망한 사람, 사망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거죠. 남자 여자 이것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했을 때 0.04,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네요. 자, 근데 요거는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약간 떨어져요. 성별이고 그 다음에 관찰한 기간이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 분석을 써야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분석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은 0.0324 별표 하나 붙었죠.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몇 배 더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26배, 단순 사망률만 보면 2.21배인데 통계적인 방법을 쓰면 2.16배만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사망률보다는 이게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프점 테스트보다 이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요. 프로프점 테스트를 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썼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요것만 딱 선택해서 발표하면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좋냐면 이렇게 범주형 분석 방법보다는 연속형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여기 관찰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를 포함한 분석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분석 방법에서 나온 결과를 더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사람 직관으로 봐도요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프로포점 테스트에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콕스 비례 위험 모형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신뢰 구간을 보면은 이게 0에 닿아 있지 않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성별만 비교를 해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이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생존 곡선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좀 범주화를 하는 게 시각화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10대 이하, 그 다음에 20대, 3, 4, 5, 6, 7, 80대로 구분을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그래프가 조금 심플하게 나오죠. 가장 위험한 거는 80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위험한 거는 70대, 그 다음은 60대,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결과도 제가 볼 땐 조금 신뢰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그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사용하면 에러가 나와요. 그 비례 상수가 회귀 상수가 거의 무한에 가깝다. 여기 보면은 뭐 10의 8승, 9승 이렇게 나와요.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합리적으로 구분해주는 통계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가장 적절한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67세예요. 그래서 67세를 초과하면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해서 두 집단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저 뒤에 있는 그 콕스 비례 위험 모형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존 곡선을 그리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 0인 경우죠. 67세 이하. 그다음에 여기는 67세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망률만 놓고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를 로그 랭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2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16승. 그러니까 굉장히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그럴 것이 남자들은 3.6%로 나왔고 아니죠. 남자들이 아니라 67세 이하는 3.6%고 요거는 이상이 아니라 사실은 초과가 맞는 표현이죠. 초과가 맞는 표현입니다. 초과하면 33.9%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7,383건의 데이터 중에 성별과 나이가 있는 714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9.4배 정도 더 남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범주화 했잖아요. 나이라고 하는 건 연속형인데 이걸 범주화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67세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는데 나는 67세고 너는 68세야. 그럼 너는 68세니까 이 정도 위험하고 나는 67세니까 이 정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67세 이하의 평균이고 여기는 67세를 초과하는 사람들의 평균인 거지 이게 67세와 68세의 차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으로 이렇게 나눌 때 가지는 한계 문제점입니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콕스 비례위험 모형으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몇 배 정도 위험하냐면 10.9배 정도 위험하다.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이게 0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범주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연속형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에이지, 나이만 가지고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아니구나. 나이하고 성별하고 같이 있는 걸 공개했었네요. 나이 보면은 이게 1.09 요거는 나이가 한 살 먹을 때마다 1.09배만큼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단일 변수만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같이 고려하는 게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분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하다. 나이를 범주화 시킨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팅을 했고요. 요걸 아까 보여줬었죠. 연속형으로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나이를 범주화해서 구분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겁니다. 로그 랭크 테스트에서도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이것도 뭐 하지 하나 마나일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속형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설명했듯이 남자이면 여자에 비해서 2.128배, 118배. 그 다음에 나이는 한 살 많아질 때마다 1.09배만큼 사망 위험률이 높아진다. 성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요 값이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죠. 변수가 증가할 때마다 요 값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은 지금 제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관련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분석할 수 없는데 기저질환까지 고려해서 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 패키지를 이용하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경우하고요. 나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한 경우하고 그 둘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에서는 뭐가 더 좋은 거냐면 요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은 모형이에요. 더 많이 데이터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델 1이 뭐냐면 연속형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건 요 밑에 있는 면적이 85.6, 즉 85.6%의 데이터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범주형으로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면서 77.2%만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주형으로 만들면 연속형보다는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범주형으로 분석한 거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R 통계로도 구현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려운 통계까지 설명하느라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데이터는 7,383명의 데이터 중에서 417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